숫자를 낮추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숫자란 스핀의 수를 낮춰야 돼요. 사이드 스핀, 그 스핀 수를 낮춰야 되고, 오차 범위, 센터 선에서 좌나 우로 가는 비율을 좁혀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숫자를 줄이는 건 결국엔 채가 다니는 길이 직선으로 다니는 게, 그리고 헤드면의 형태가 스퀘어로 다녔을 때가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민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골프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골프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유연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희 과거에는 레슨 티칭법이라는 게 유연성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맞춰서 레슨하는 것보다는 딱 정해진 틀 안에 모든 선수가 그 안에 들어가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가장 이상적인 정답과 같은 행동들을 반드시 했었어야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스윙을 할 때 다리는 최대한 버틴다가 됐었어야 돼요. 골반, 복근, 몸통, 꼬임을 느끼고 다운스윙을 해야 강한 파워를 낼 수 있다라고 믿었죠. 저도 물론 그렇게 레슨을 받았고 그런 운동들을 했어요. 하체를 고정시켜 놓고 몸을 이렇게 돌리려는 노력을 했죠. 근데 저는 유연성이 안 좋다 보니까 몸을 이렇게 꼬으면요, 오른쪽이 굉장히 경직됐었어요. 오른팔, 이쪽 오른쪽 어깨, 그러다 보니까 자꾸 팔이 벌어졌었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 때까지도 백스윙 탑이 이렇게 약간 벌어지는 그런 구조가 있었어요. 저는 백스윙이 너무 불편했었거든요. 항상 선수 생활을 할 때는 불편한 스윙을 늘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선수 생활을 좀 일찍 포기한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렇게 2001년부터 레슨을 하면서 나처럼 백스윙 때 불편한 사람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파고들기 시작을 했어요. 최대한 상체, 특히나 오른팔, 오른쪽 어깨가 편한 상태에서 공을 칠 수 있는 그런 티칭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골프 메커니즘의 한 축이 됐던 거죠. 어찌 보면 제가 개발한 스타일인데요. 저희 아내 레슨하는 거, 저희 아들 레슨하는 거, 첫날 레슨하는 거 다 똑같았거든요. 이 방에 들어오는 거의 모든 분들한테 이 동작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하체를 이렇게 잡아놓고 골반 위주로 돌리세요 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이렇게 허리와 어깨를 이렇게 돌리는 거죠. 상체는 딱 삼각형을 유지해 놓고 골반, 무릎을 이용해서 회전을 하죠. 하체를 잡아버리면 몸의 꼬임은 느껴질 수는 있으나 유연성이 안 좋은 저 같은 사람은 되게 불편함을 느끼고 경직돼요. 백스윙 때 꼬임이 느끼고 코일링 느껴가서 다운스윙 때 덱 풀리고 다 좋아요. 저는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편안한 백스윙을 저는 추구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저는 똑딱이를 레슨하지 않습니다. 똑딱이를 레슨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똑딱이는 상체로 하는 운동이잖아요. 상체로 하는 운동은 결국엔 상체로 공을 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프로들마다 초반에 상체를 쓰게 하다가 하체로 넘어갈 수 있죠. 근데 프로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마추어 분들이 강하게 상체로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티칭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좀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첫날부터 하체 위주의 스윙을 합니다. 무릎과 골반을 써서 하체 위주로. 제가 레슨하는 분들은 주로 백스윙 때 이 골반의 회전량이 많아요. 오른 무릎은 축이 되니까 버티는 다리가 맞죠. 하지만 왼무릎과 골반을 이용해서 몸을 충분히 돌려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상체를 최대한 가볍게 해놓고, 이 상체는 삼각형을 유지해 놓고 하체 위주로 백스윙을 하는 기본 공식이에요. 첫날부터 저는 하는 게, 백스윙 때 배를 돌리세요. 다운스윙 때 배를 내미세요. 저의 교육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하체 위주의 회전과 이동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자, 허리를 돌리고 다운스윙 때 배를 저는 내밀어요. 머리가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건 결국엔 하체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백스윙 때 배를 돌리고 다운스윙 때 배를 내밀면 머리가 굉장히 안 움직이죠. 그리고 이 삼각형의 형태도 딱 유지한 상태에서 백스윙과 다운스윙. 자, 왼손 엄지를 잡고 백스윙과 다운스윙. 이렇게. 이런 식이 되면 백스윙 때 회전량이 많기 때문에 이쪽 공간이 넓어져요. 이쪽 공간이란 팔이 인에서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체를 딱 고정시켜 놓고 백스윙을 해요. 회전이 좀 빡빡하죠. 저처럼 유연성이 안 좋은 사람은 몸이 잘 안 돈단 말이에요. 하체를 고정했다 보니까. 그러면 손의 진행이 여기서 멈춰요. 하체를 고정시키면 손의 위치는 이쯤이 되는 거죠. 저는 허리를 더 돌린다 그랬어요. 허리를 더 돌리면 이렇게 팔의 위치가 이쯤 되죠. 그러면 인사이드에서 다운스윙을 하는 건 굉장히 쉬워져요. 왜냐하면 오른쪽 어깨 위치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체를 고정시켜 놓는 사람들의 백스윙 탑 포지션보다 허리를 좀 더 이용을 한다면 백스윙 탑에서 오른쪽 어깨의 움직임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회전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인사이드에서 내려오는 건 굉장히 쉬워지죠. 그래서 저한테 레슨 받는 분들은 생각보다 인, 아웃 스윙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허리를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전에 백스윙 때 배를 돌리세요. 다운스윙 때는 배를 내미세요 하면 머리가 고정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백스윙 때 배를 돌려요. 단순하게 다운스윙 때 배를 이렇게 내밀죠. 이 스윙 궤도는 사실은 인아웃이에요. 백스윙 때 허리와 어깨 회전량이 많으니까 오른쪽 어깨가 많이 돌았어요. 이 상태에서 배를 앞으로 쭉 내밀면 스윙 궤도는 인, 아웃 스윙이 되죠. 제가 처음부터 레슨한 분들은 아웃인에 의한 슬라이스를 치는 분들보다 인아웃으로 인한 훅볼을 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백스윙 때 회전량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숫자를 낮추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숫자를 낮춘다. 숫자란 스핀의 수를 낮춰야 돼요. 사이드 스핀, 옆으로 도는, 왼쪽으로 돌든 오른쪽으로 돌든 그 스핀 수를 낮춰야 되고, 오차 범위, 내가 쳐야 되는 저 중앙 센터 선에서 좌나 우로 가는 비율을 좁혀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숫자를 줄이는 건 결국엔 채가 다니는 길이 직선으로 다니는 게, 그리고 헤드 면의 형태가 스퀘어로 다녔을 때가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볼링을 하듯이. 제가 볼링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볼링은 항상 직선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1번 핀을 맞출 수 있고, 그때 손목의 형태가 유지가 되면 결국엔 1번 핀을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골프도 비슷한 거죠. 헤드가 다니는, 채가 다니는 길이 직선으로 다니고, 치기 직전서부터 직후까지 헤드면의 형태가 스퀘어가 된다면 숫자가 낮아지고 똑바로 칠 수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제가 레슨하는 분들은 백스윙의 회전량이 많고 다운스윙 땐 배를 내미니까 인아웃 스윙이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아웃인으로 상체 움직임을 가져가면 스퀘어로 다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기본적인 하체 스윙은 인아웃으로 다니는 움직임이에요. 회전을 많이 가졌고 배를 내밀었으니까. 대신 상체의 움직임은 아웃인으로 다니는 거죠. 겨드랑이 떨어뜨려서 높이 들고요. 다운스윙 때 이쪽 겨드랑이를 붙이면서 아웃인 스윙을 하면 하체는 인아웃 같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팔의 움직임은, 상체 움직임은 아웃인이 되는 거니까 결국엔 스퀘어가 되는 거죠. 백스윙 때는 겨드랑이를 떨어뜨린다. 다운스윙 때는 겨드랑이를 붙인다. 이런 구조죠. 이쪽은 높고 상대적으로 이쪽은 좀 낮은. 그러면 이쪽을 낮게 한다는 건 겨드랑이가 몸에 붙죠. 배를 약간 내밀었으니까. 이런 구조. 배를 내밀고 어깨를 낮추면 이 목이라는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상체의 움직임은 약간 아웃인 같은 움직임. 그리고 하체의 움직임은 인아웃 같은 움직임. 그래서 결국엔 상쇄되는 거죠. 직선 움직임이 강화되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제가 22년부터 이 데이터를 사실 알게 된 거거든요. 이 숫자에 대한 의미와 숫자를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제가 2년 동안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연구를 한 거죠. 이 숫자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낮출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메커니즘, 골프 스윙에 대한 생각을 좀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과거에 제가 레슨했던 방식과 요즘 레슨하는 방식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숫자를 보면서 레슨하니까 최대한 숫자를 줄이는 쪽의 레슨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배는 제가 처음부터 충분히 돌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팔은 높였어요. 다운스윙은 낮췄고요. 그러면서 겨드랑이를 붙였고 목을 넓혔어요. 보세요. 이쪽은 높게 겨드랑이 떨어뜨렸고 이쪽은 낮게. 스윙하고 나서도 최대한 목을 넓히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최대한 넓히려고. 제가 레슨하는 회원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백스윙은 높고 다운스윙을 낮추세요. 그래서 느낌은 아웃인처럼 치세요 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프로가 아마추어 분한테 아웃인을 치라고 레슨하겠어요. 그거는 제 회원님들이 회전을 많이 하니까 인에서 내려온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체 움직임은 아웃인으로 움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웃인으로 스윙을 한다면 겨드랑이가 몸에 붙는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게 양 겨드랑이가 몸에 붙어 다니잖아요. 분명히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샷의 안정감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팔이 몸에 붙는다라는 건 일괄성, 안정감, 그쪽으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리고 파워 측면에서도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겨드랑이가 떨어졌던 게 팔이 몸에 붙으면서 파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의도적으로 인아웃 스윙을 만들진 않아요. 인아웃 스윙이 좋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인 투 인, 최대한 공을 치기 직전부터 직후까지의 헤드 면의 변화 없이 직선 운동을 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최대한 이런 느낌으로 아웃인 같은 느낌, 허리는 인아웃 같은 움직임을 가지고 상체 움직임은 아웃인 같은 움직임. 제가 생각하는 이 샷의 분명한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유연성이 안 좋아도 슬라이스가 많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애초에 무릎과 골반의 쓰임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오른 무릎은 잡아놓은 상태에서 충분히 잘 돌기 때문에 인으로 파고드는 건 굉장히 좋아집니다. 스윙 궤도가 인에서 출발한다는 얘기는 일단 슬라이스 쪽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슬라이스는 잘 안 날 수밖에 없죠. 슬라이스가 안 난다는 얘기는 비거리 측면에서도 분명히 장점이 있는 거고요. 회전량을 충분히 가지고 인에서 내려오는, 그런데 그냥 정상적으로 팔을
저쪽으로 뻗어버리면 인아웃 스윙이 되니까 상체 움직임은 아웃인.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투인. 제가 다니는 길이 최대한 직선으로. 이건 아이언만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건 드라이버인데요. 제가 항상 드라이버 레슨할 때도 비슷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쪽은 원을 크게 멀리 가져갔다가 이쪽은 팔로우 스루 아크를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팔을 몸에 붙이면, 겨드랑이 몸에 붙이면 팔로우 스루 아크가 굉장히 작아지죠. 자, 백스윙은 겨드랑이 떨어뜨리고 다운스윙 때는 팔을 몸에 붙일 거예요. 그리고선 목을 최대한 넓힐 거예요. 저는 이쪽이 짧아져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이쪽이 짧아지면 그만큼 상향 타격하기도 쉬워지죠. 상향 타격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는 저 스핀, 저 데이터들을, 저 숫자들을 낮추는 건 굉장히 효율성이 커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낮고 긴 팔로우 스루를 안 좋아합니다. 낮고 긴 팔로우 스루는 저 토탈 스핀을 줄이는데 오히려 역효과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알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완만한 팔로우 스루는 스핀량이 많다라고 항상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팔로우 스루 아크를 줄이는 쪽으로, 그러기 위해서라도 백스윙 때 겨드랑이를 떨어뜨리고 다운스윙 팔로우 스루 때 팔을 몸에 붙임으로써 팔로우 스루 아크를 줄이고 상향 타격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골프는 정답이 없어요. 투어 선수들은 굉장한 비거리를 쳐야 돼요. 300m씩 쳐야 되는데 코스를 또 지켜야 돼요. 랜딩 지역이 20m도 안 돼요. 떨어뜨릴 수 있는 범위가 그린 사이즈보다도 작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쳐야 돼요. 그 선수들은 이제 손목을 최대한 안 쓰려고 이렇게 크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수들은 그 선수들 나름대로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똑바로 멀리 보내려는 또 그런 액션들을 굉장히 무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스윙은요, 사실 되게 어렵진 않아요. 제일 핵심은 충분히 잘 돌아야 돼요. 허리와 어깨가. 앞에서 봤을 때 등이 보일 만큼. 그리고 제 등이 보이지 않을 만큼 겨드랑이 붙이면서 아크를 줄이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건 백스윙 때 몸이 편해요. 하체를 많이 쓰니까 상체는 절대 경직되지 않아요. 제가 확실히 경험자고요. 제가 레슨하는 거의 모든 아마추어 분들은 상체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왜냐면 상체는 뭘 하는 게 없거든요. 어찌 보면 상체는 이 삼각형만 유지해 놓고 뭘 하는 게 없어요. 겨드랑이 떨어뜨리고 다운스윙 때 겨드랑이 붙고, 겨드랑이 떨어뜨리고 다운스윙 때 겨드랑이 붙고, 그리고선 목을 넓히고, 목을 넓히니까 어깨는 낮아지고, 어깨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완이 되는 거고, 손은 얼굴에서 멀어지죠. 손이 얼굴에서 멀어지는 건 극대화된 원심력. 손이 얼굴에서 먼 건 원심력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목을 넓혀서. 마치 넬리코다처럼. 넬리코다가 목이 넓잖아요. 길잖아요. 물론 다 길죠. 그 선수는 목도 길고 팔도 길고 다리도 길고 다 길지만 그 선수가 하는 것처럼 나도 목을 넓혀보는 거예요. 그리고선 원심력을 극대화시키고 여기서 어깨를 잡고 왼손에 힘을 빼면 스윙 아크가 작아지면서 구심력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그냥 최대한 목을 넓히려고 노력을 한 거거든요. 어깨를 눌러서. 그래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 스윙이 이 데이터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선수들처럼 뭐 이렇게 턴을 하고 뭐 손목을 어떻게 하고 뭐 샬로잉을 어떻게 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백스윙이 충분히 되어야 되고 팔은 몸에 떨어졌다가 붙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배를 내밀려고 하죠. 배를 앞쪽으로 이렇게 내밀어서 오른다리를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이 다리가 움직여져야 허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다리 절대 잡으면 안 돼요.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요즘 뭐 여러 가지 골프 이론들이 많아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이런 골프 메커니즘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게 사실 진짜 별로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독학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골프 메커니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공감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